다른 내용들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어제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이진관 판사가 아주 그 내란 그 개헌 관련해 가지고 코치코치 박성재 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다른 분들은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반대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국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우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그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럼 그 당시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러다고 판단할 상황에 있지를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근거로 한 거냐, 뭐 정치적인 거냐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봤거든요. 이게 중요한 뭐인 거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그 공판의 본질은 이제 본인은 이제 반대했다라고 하는 사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것이 그 당시에 실제 정황과 맞는지 이거를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것인데 옳지 않다고는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따질 경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예. 법무부 장관 출신이잖아요. 법 전문가인데 이 법성에 대해서 따질 경향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진관 판사가 그 대단히 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단호한 재판 진행을 하잖아요. 이하성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집행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난 한덕수 그 전 총리 재판 관련해서도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을 그렇죠. 구형했거든요. 네. 그때도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도 자기는 그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이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CCTV를 보니까 오히려 그 공범처럼 주도한 것들이 이제 CCTV에서 나타나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구형보다 훨씬 더 센 그 선고를 내린 것인데 이번 그 박성재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그 선고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 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안가의 해동의 문제도 있고요. 예. 안가 해동 문제도 있고 또 김건희와 계속 문자 주고받으면서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같은 자료들을 보고하고 상의했다 이런 의혹까지 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정말 대단히 많은 의혹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법꾸라지처럼 저렇게 하는 저런 행태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그 재판부에서 아주 단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래서 또 증인으로 나온 분이 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죠. 계엄이 있었던 날 사표를 던진 인물이 이제 박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유혁 전 감찰관은 사실 사표를 내고 던졌고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했던 회의에 들어가서 아마 던졌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 전 장관의 계엄 직후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긴 합니다. 그렇죠. 12월 3일 날 밤에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수집을 했는데 예. 그 자리에서 이게 위헌 불법적인 계엄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 어떤 명령도 따르지 않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죠. 그러라고 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박성재 장관이 그 계엄의 위헌 불법성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본인이 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얘기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고검장 출신의 법률가인데다가 저렇게 본인 휘하에 있는 감사관이 그런 판단을 하고 사표를 던지는데 위헌 불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다 결정적으로 그 계엄 선포에 대비해서 구금시설, 서울구치소의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 이 소를 통해서 이 출국 금지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예.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그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 인력에 대해서 이 상의하고 그거는 일종의 계엄 업무를 수행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것과 이 본인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 했던 행동과 지금 상충하거든요. 그런 점을 저는 재판부가 유의 깊게 살필 거라고 보고 뭐 박성주 장관이 주장한 대로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다고 봐요. 예. 사실 뭐 선고를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이진관 판사의 전 선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처럼 좀 강한 뭐 판결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 좀 많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지금 이진관 이 재판장이 이제 몇 가지 부분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 계엄에 반대했냐 안 했냐라고 물으면서 그러면은 이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예, 그럼 예. 이거는 계엄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냐라고 했을 때 법률적인 건 안 따져봤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언론 보도와 이걸 보니까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자기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내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서로 시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선고 형량은 다른 데서 결정될 거예요. 조금 전에 박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가 행동으로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의 행동을 얼만큼 이게 이 사실관계냐라는 걸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유혁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은 굉장히 뼈아프다고 봅니다. 이 유혁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관련해서 회의를 소집했을 때 이거는 위헌 위법한 그러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만약에 계엄 관련 회의라면은 저 일체의 지시나 명령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가세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 위법하다라는 것들을 이미 부하 직원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예.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이후에 진술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은 박 전 장관의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후에 자기가 들은 것들을 종합해 볼 때는 박 전 장관이 계엄과 관련해서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진술을 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마 박 전 장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증언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예. 이하상 판사 이진관 판사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을 감치시켰죠.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했는데 오늘 재판장에서 이 부분에서 좀 항의 취재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월 3일에 있었던 제 9회 공판기일 종료 직후에 저희 장관님의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이 감치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전에 보고를 받으신 것이 있는지 변호인으로서 궁금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통지나 뭐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감치한 것은 사실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감치 명령이 또 그전처럼 집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 변호인의 주력권과 변호권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입장이 됩니다. 감치가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굳이 뭐 답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답변해서 가름이 됐는데 변협에서의 박 의원님. 그러니까 법원 소동 일으킨 거 저희가 다 봤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글쎄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을 좀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본인들의 항변이 법정에서의 소라는 변론권 행사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변협이 그걸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 본인의 어쨌든 대리인을 방어하다 보면 좀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재판부하고 이견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김용현 재판부가 그 재판에서 보인 태도는 사사건건 어쨌든 이제 상대방 그 특검 측을 향해서든지 아니면 재판부를 향해서든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언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변론권 범위 내에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변협은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고 다만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 이진관 판사를 향해서 욕설을 했던 거 그거는 이제 징계 대상으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 변협이 변호사들 단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의 어쨌든 또 이 법조 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윤리를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저런 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경종을 울렸어야 되는데 좀 다소 아쉽습니다. 김구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변협이라는 게 변호사들의 이익을 뭐 대변하는 단체로 볼 수 있겠지만 재판에서 그런 모습도 뭐 국민들이 많이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정 소란 행위로 변협에 이제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징계 요청을 한 건데 변협에 그 관련된 징계를 심의하는 별도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방어권 조력의 범위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법정에서 저때 상황이 뭐냐면 김용현 피고인과 김용현 피고인의 이하상 변호인이 다른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겁니다.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했는데 본래는 그 재판정에 출두해서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람권과 방청권을 그렇죠. 얻어야 예, 되는 건데 김용현 피고인은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올 수 있지만 당신 이하상 변호사는 거기 올 수가 없다라고 나가라고 했던 건데 거기 소란을 피운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변호사협회 변협 안에서의 그 징계심의위원회에서는 변호인의 그 방어권 범위 안에 들은다고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지금 아까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저는 그 법정 안에서의 이진관 재판장과의 소란보다는 밖에 나가서 유튜브에 가서 막말을 한 게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때 마치 그 갈등하고 대결했던 것을 유튜브에 가서 마치 크게 싸워서 재판장을 거의 혼내줬다. 이런 식으로 막말을 막 서슴지 않았던 게 있기 때문에 예. 요건 별도의 지금 변협의 징계가 게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사건에 대한 법정 안에서의 소란 행위는 변협에서 설사 좀 찜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유튜브 안에서의 재판장에 대한 막말과 그 비속어로 좀 비난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변협에서 좀 정당한 좀 징계 심의를 해가지고 저는 적어도 저 이하상 변호사랑 그 두 분의 변호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좀 합당한 징계가 내리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